3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 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2편 대항해 시대, 그 중에서 2-6화 이상한 사람들 네덜란드인, 네덜란드에서 주식회사가 만들어졌죠. 근데 네덜란드인 자체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요. 어떤 게 이상한가 한번 찾아가 봅시다. 벌집같이 된 거에 단어 하나씩 써 있는데요.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제가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운하, 튤립, 풍차 다 이런 게 떠오르시죠. 여기 보면 최장신 굉장히 키가 큽니다. 히딩크, ASML 별거 다 있죠. 그리고 이제 타문화 관용도가 가장 높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특기할 만한 것은 뭐냐 하면요. 오렌지색이에요. 오렌지. 왜 네덜란드 하면은 오렌지가 떠오를까요?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덜란드 선수들 유니폼이 다 오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축구장에도 다 오렌지색. 왜 오렌지일까요? 전 궁금했습니다. 요번에 알았는데요. 16세기 독립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전쟁을 할 때 리더가 누구였냐면 영어 발음으로 빌름 반 오렌지였답니다. 그의 이름을 따갖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렌지색을 네덜란드 색으로 정했답니다. 재밌죠? 영어 발음이 오렌지. 네덜란드는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로우랜드, 저지대입니다. 저지대 국가. 물론 이 전체가 이만큼이 저지대인데요. 그 중에서 네덜란드가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가 이제 벨기에가 이렇게 있고요. 룩셈부르크가 요만큼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풍차가 있고 튤립이 펴 있습니다. 아주 목가적으로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아주 불쌍한 국토입니다. 네덜란드란 이름 자체가의 뜻이 뭐냐면 바다보다 낮은 땅 이런 뜻입니다. 국토의 27%가 해수면 이하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해수면보다 가장 낮은 곳이 몇 미터냐? 7미터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다에다 7미터 방벽을 쌓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댐을 쌓아서 간척지에 물을 빼서 농토로 하고 붕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최근에도 큰 붕괴 사고가 났답니다. 사람이 많이 죽은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죠. 암스테르담을 가보시면 이런 풍경이 있습니다. 아주 낭만적이죠. 운하가 많습니다. 여러분 암스테르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요. 맨 물길입니다. 물길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운하 그리고 풍차 이게 뭐냐면요. 물과의 싸움에서 탄생한 생존의 도구다. 이 뜻이 뭐냐면요. 운하라는 건 왜 만들어졌느냐? 물이 흥건하니까 물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16세기, 17세기엔요. 이게 수송수단으로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배들이 들어오면 운하를 통해서 내륙까지 갔습니다. 풍차는 뭐 하는 거냐? 운하로 물을 모아놓으면 그 물을 바다로 퍼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산업혁명 당시에는 약 10,000개가 있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이율배반적 국민성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검약했냐. 집마다 튤립 기르는 게 취미고요. 자기 통제력을 지녔으며 그들 이전에 어떤 부유한 자들보다 검소했고 끈기가 있었다. 이 반면에 플러스 도박에 대한 열정, 도박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청어 선물 거래라는 것도 청어가 나면요. 선물 거래, 청어잡이 네덜란드인데 청어 들고 오죠. 15세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전부 다. 청어 잡아갖고 유럽에 팔면서 이제 생계를 꾸렸죠. 근데 이 청어잡이가 선물 거래입니다. 선물, 퓨처 트레이딩이라는데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상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속하는 것. 제가 하나 따왔는데요. 농부한테요. 상인이 얘기합니다. 6개월 뒤에 사과 100상자를 상자당 2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6개월 뒤에. 사과가 품질이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고 일단 200만 원 주고 농부는 일단 만들면은 그냥 그러니까 청어 잡으러 떠나기도 전에 벌써 거래가 끝났답니다. 선물, 퓨처라 그러죠. 옵션, 공매도 이런 것들이 발달됐답니다. 그리고 이 발달된 근거에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이 이걸 갖다 능숙하게 다뤘답니다. 그리고 이 선물 같은 게 거래되려면 증권거래소가 있어야 되죠. 1611년에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바로 핸드릭 데 카이저 증권거래소인데요. 이 건물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반 강화로 붕괴됐고요. 여기 보시면 요 기둥들 있죠. 기둥마다
다른 품목들이 거래됐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부터 40위까지 숫자가 적혀 있고 기둥별로 이러이러한 것들, 특히 이제 VOC 지분 거래하는 기둥도 있었답니다. 뭐 청어 거래하는 기둥도 있었겠죠. 이제 우리가 네덜란드 하면 꼭 얘기하는 것이 뭐냐? 튤립 버블이죠. 이 튤립을 그냥 기르는 걸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도박을 좋아해서 튤립 구근을 거래라는 건데, 이건 원래가 선물 거래예요. 거래는 겨울철이고 구근을 넘기는 건 봄철이에요. 튤립이 봄에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즉 튤립 구근 거래는 꽃기르기, 상업거래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도박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나온 게 튤립 버블입니다. 최고가의 튤립 얼마였느냐? 그때 부자왕 튤립이라는 건데 1637년에 가격이 3,000에서 4,200 길더였답니다. 그때 집 한 채 가격, 좋은 집이 1,000길더였답니다. 집 4채까지 살 수 있는 이 튤립입니다. 이걸 부자왕 튤립이라고 하는 건데, 현대 과학이 밝혀냈는데 이렇게 색이 오묘하게 된 데는요, 구근에 바이러스가 먹어서 그랬답니다. 근데 뭐 옛날엔 그런 거 모르니까 이렇게 피는 게 예쁘니까 이제 값이 계속 오르는 거죠. 증권거래에서 사자만 계속 나오다가 결국은 폭삭하는 거죠. 1637년 2월 8일 날 튤립 버블이 터졌는데요. 왜 터졌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랍니다. 어느 순간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그러니까 2월 달이니까 이제 튤립 필 때가 다 됐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거지가 됐겠죠. 그렇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평소에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네덜란드인이 그렇게 과학난에 휩싸였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튤립 버블의 영향은요, 네덜란드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경제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때 손해본 사람 소송이 많이 걸렸는데요, 정부가 다 끊어버렸어요. 소송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손해를 안 하라 이래버렸습니다. 그리고 칼뱅주의 가치관이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들 미쳤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칼뱅이 됩니다. VOC가 또 조선과 인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927년에 박연이라는 사람이 난파돼서 옵니다. 그래갖고 조선 여성과 결혼해서 일남 일녀를 둡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오느냐? 한 20년 후에요, 또 한 배가 제주도에 표류합니다. 이 표류한 배가 유명한 하멜이 타고 있던 배고, 한 10여 년 후에 일본으로 탈출합니다. 여행기처럼 읽히는 하멜 표류기라고 제가 했는데,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들한테 읽히게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하멜이 제주도에 와서 막 우리나라를 돌아다닙니다. 서로 핑퐁을 합니다. 밥 먹여야 되니까요. 53년부터 거의 한 15년 정도를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많이 죽어요. 그리고 8명만 나가사키로 도망을 칩니다. 이게 이제 하멜이 표류한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요. 결국 하멜 표류기는 VOC의 심할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멜은요, 그 배의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탈출하고 귀국한 후에 보고서를 씁니다. 뭐라고 써요? 1654년 바라티아발, 자카르타죠, 일본행 스페르비루호의 불행한 항해일지. 결국 심할서죠. 제가 이렇게 배를 잃고 왔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라고 한 게 일부분을 출판해서 우리한테 소개되고, 그게 하멜 표류가 됐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네덜란드와 우리의 우호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그래서 네덜란드에도 하멜 뮤지엄이 있고요, 여수에도 하멜 전시관이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에도 있고 또 강진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를 이어주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VOC랑 연계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세계 경제사에 영향을 끼친 유대인에 대해, 유대인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번 유대인을 공부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2-7화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기대해 주십시오.